친절한 경제 권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3년에 한 번씩 위기가 온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게 가장들에게는 농담거리가 아니겠죠. 네. 특히 실제로 직장에서 큰 고비를 겪는 시기가 40대 초중반이다. 이런 조사가 있네요. 네. 대한민국의 가장들이 돈을 벌다가 퇴사나 퇴직의 고비를 경험하는 시기.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은 만 43세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딱 지금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까지 70년대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미 절반 정도가 퇴사의 고비를 경험해봤고요. 그 시기의 평균이 바로 만 43세 언저리였다는 겁니다. 우리금융그룹이 20대부터 60대까지 10,000명에게 그중에서도 70년대생들, 과거에는 이른바 X세대라고 불렸던 세대에 초점을 맞춰서 생활 방식과 경제 상황을 조사해본 보고서의 한 대목입니다. 43세는 최근 통계청 집계에서 한국인들이 생애 최대 흑자를 보는 시기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의 흑자는요, 개인적으로 벌고 쓰는 것에 대한 얘기뿐만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세금은 제일 많이 내면서 내가 가져다 쓰는 사회적 비용은 제일 적은 시기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사회에 기여는 가장 많이 하는데 교육 비용이든 의료비든 나 자신을 위해서 사회에 달라고 하는 건 가장 적은 시기. 그야말로 우리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하는 나이대라는 건데요. 20, 30대가 퇴사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른바 번아웃으로 인한 의욕 상실 탓이 가장 컸지만요. 70년대생들은 평균 43세쯤에 승진에 밀리는 경우처럼 회사 내 입지가 흔들림을 느낄 때 퇴사를 고민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미래를 도모하면서 그냥 참고 다녔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세대별로 분석해보면 이런 70년대생들이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낀 세대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한 70년대생들의 무려 43.2%가 자녀와 부모 양쪽을 모두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자녀와 부모를 각각 지원한다는 사람들까지 모두 합치면 70년대생의 85.3%가 부양의 부담을 지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미성년 자녀에게는 월 평균 19만 원의 용돈을 줬지만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자녀에게는 평균 53만 원, 그리고 학업을 마친 성인 자녀에게도 월 평균 4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60년대생 이상인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5명 중에 3명꼴로 아직 부양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했고요. 지금 30에서 44세 사이인 이른바 M세대는 이제 71.3%가 부양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70년대생 X세대와 80년대생 이후, 즉 MZ세대를 나누는 미묘한 분기점.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것 중 하나는 가족관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MZ세대까지는 아직은 가족보다 내가 중요했습니다. 70년대생들로 넘어오면서 이 가치관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가족을 나 자신보다 앞에 두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는 세대. 우리 사회에서는 70년대생부터였습니다. 세대의 특징인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변화인지는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확실해지겠죠. 아무튼 가장 부양 부담이 큰 70년대생들은 노후 준비, 본인의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람은 5명 중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무리도 좀 하는 세대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해본 경험이 가장 높은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투자처가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할 수 있다는 사람도 10명 중 7명 꼴이었습니다. 네, 이 조사는 조금 안쓰럽기도 한 것 같습니다. 70년대생들이 회사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기분을 가장 많이 느끼는 세대라고요? 네, 주변에서 나를 속된 말로 꼰대라고 하더라. 그런 말을 듣기도 하고 스스로 동의도 한다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세대였습니다. 70년대생은 이제 직장에서 간부급부터 임원까지 한마디로 미움을 좀 받게 되는 관리자 이상 위치에 주로 놓여 있죠. 네, 실제로 20대인 G세대와 30대에서 40대 초중반까지의 M세대가 지금 회사에서 악당이 몰려있는 나이대라고 가장 많이 꼽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네, 물론 그중엔 정말 다른 사람들의 회사 생활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악당도 있겠지만요. 세대차를 극복해 보려는 노력도 70년대생들이 은근히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아직 관리자를 단 지 얼마 안 된 과장, 차장 때보다는 부장님일 때 제일 노력을 많이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권 기자 이번 주도 잘 들었습니다. 친절한 경제 이번 주도 권혜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권 기자 3분기 우리 경제 성적표가 하나둘 나오고 있죠. 네. 가장 눈에 띄는 숫자 하나 꼽으면 어떤 겁니까? 네, 지난 주말에 통계청이 3분기 가계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특히 눈에 띈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구주가 40대인 집들의 월 평균 사업 소득이 1년 전보다 무려 13% 넘게 감소했다고 나온 겁니다. 네, 우리나라 가계의 경제 상황을 지금과 같은 형태로 집계하기 시작한 게 2006년부터인데요. 비교가 가능한 그때 이후로 가장 큰 폭의 감소세입니다. 가구당 월 평균 107만 4천 원이란 숫자 자체는 평균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그 흐름에는 의미가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온 40대 가구주 가정들의 사업 소득이 3년 만에 다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 방역이 절정에 달했던 2021년 3분기에 105만 천 원과 크게 다르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밀렸습니다. 전 연령대에서의 사업소득은 지난 분기에 0.3% 그래도 소폭 늘어났는데 유독 40대 가구주, 40대 가장들의 사업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네, 40대가 가장인 집에서 유독 감소했다. 이 이유가 뭔가요? 역시 내수 부진을 꼽습니다. 40대 자영업자들이 몰려있는 도소매업의 타격이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40대 자영업자들이 115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서 5명 중 1명꼴로 도소매업에 종사합니다. 네, 사람들이 뭘 새로 사야 이 40대 가장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유지가 되는데 그야말로 지갑이 닫혔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 지금 2년 반째 역대 최장 기간인 10분기째 감소세를 이어가는 기록적인 소비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에 가구들이 쓴 돈, 생활비가 월 평균 290만 7천 원으로 집계되는데요. 이를테면 그중에서 의류와 신발에 쓴 돈의 비중이 3.9%에 그쳐서요. 이것도 역대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잠깐 생각해봐도 살림살이가 빠듯할 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보통 새 옷, 새 신발이죠. 특히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옷이나 신발을 사는 데 들이는 돈이 1년 전보다 13% 넘게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쓸 돈도 없지만요. 기후가 달라지고 있는 것도 의류업계에서는 큰 타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봄, 가을이 워낙 짧아지다 보니까 이를테면 트렌치 코트나 가벼운 재킷 같은 보온 효과가 크지 않은 이른바 간절기의 예쁜 옷들은 없어도 괜찮네 하면서 아낀다는 겁니다. 옷뿐만이 아닙니다. 필수적이지 않은 돈은 웬만하면 줄이는 모습이 역력하고 목돈 나갈 소비는 더욱 줄였습니다. 술, 담배도 덜 하고요. 차를 사는 데 들인 돈은 1년 전에 비해서 25%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내수 부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큰데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은 나아질 거다. 이런 전망이 있다고요? 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표 기관들은 그래도 대체로 올해보다는 내년의 소비 성장세가 약간 더 나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가계대출 금리가 실질적으로 빠르게 내려가기는 힘들 걸로 보이지만요. 그래도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주기가 시작되긴 했고요.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는 모습이 걱정이긴 하지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특히 근로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올해보다는 약간 더 여유가 생긴다고 해도요. 실제 생활이 좀 더 윤택해지는 모습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환율이 걱정입니다. 1달러에 1,400원 선이 거의 새로운 표준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지면 달러로 표시되는 기름값이 웬만큼 내려간다고 해도 수입 물가에 계속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고요.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여파로 주요 농작물들의 생산이 타격을 입으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참 많이 소비하는 커피, 초콜릿, 올리브유 같은 주요 식재료들의 가격이 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식이면 돈은 똑같이 쓰거나 더 쓰더라도 누리는 소비의 수준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렵겠죠. 아무튼 내수 부진이 자녀들과 노부모를 한 어깨에 짊어진 40대 자영업자들의 가정을 비롯해서
많은 가게의 소득 타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세가 좀 완만해지고 금리가 내려오고 있는 최근 분위기가 소비로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 이걸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권혜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